예, 박정관 파승부 한판 브리핑 시간 오마이뉴스의 곽우신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박성태 실장님,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특검이 오늘도 국민의힘에 압수수색 영장 사흘째 시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규탄대를 열었죠? 네, 오늘 오전 이제 비가 오는 날씨에도 강행이 됐는데요. 야당 말살, 정치 탄압, 특검 수사, 규탄 대회가 이름이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와 국회의원들만이 아니라 원외 당협위원장부터 해서 보좌진, 당직자, 당원 등이 국회 본관 앞 계단을 가득 메웠는데요. 우비를 쓰고 있는 이들 앞에 나온 장동혁 대표 오늘 비가 그쳤다, 구름이 걷히고 있다라면서 이 정치특검이 몰고 온 구름이 거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무도한 이재명 정권을 무너뜨리는 그 첫날이 될 것이다 라면서 모래 위에 쌓아올린 정치특검의 수사는 결국 이재명 정권의 목을 베는 칼날이 될 것이다 이렇게 날을 세웠는데요. 국민의힘은 오늘 조은석 특검과 검사, 수사관 8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 조치했습니다. 예, 여기서 특검 입장도 나왔는데 일단 조은석 특검팀은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른 원만한 진행을 위해 협의하고 있다라는 거죠? 네, 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국회의원들은 국민을 대표하시는 분들인 만큼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생각이다라면서 이미 제출 방식으로 혹시 자료를 확보할 수는 없는지 질문이 나오자 절차나 방식들도 협의가 진행 중이고 결정된 것은 아직 없다라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이렇게 또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한 데에 대해서는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압수수색은 모두 형사소송법 절차를 따라서 이루어졌고 영장 내용도 충분히 제시했고 사진 촬영도 이루어졌다라고 했는데요. 예. 특히나 계엄 해제 방해 의혹 관련해 한동훈 전 대표를 참고인 출석을 요구할지 이런 질문이 나왔습니다. 예. 한 전 대표는 이 사건 진상규명에 있어 의견을 듣는 게 필요하다라면서 와서 관련된 말씀을 해주시면 누구보다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국민의힘이 조금 전 5시 59분에 공지로 이미 제출을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자, 일단 특검과 국민의힘이 지금 맞서고 있습니다. 과연 이제 사흘째 시도 중이긴 한데 할 수 있을 것이냐?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전 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일단 특검법 22조의 위기에서 특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면 형사처벌 될 수 있거든요. 예. 5년 이하 징역입니다. 그러면 국회의원들 배지가 떨어질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물론 대법원까지 가면 시간이 걸리겠죠. 예. 그러면 뭐 이번 임기 문제 없다. 일정 형 이상을 받으면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요. 이게 막강한 것이기 때문에 예. 결국은 할 거라고 보고 저는 장동혁 대표가 비가 그쳤다, 구름이 걷히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하는데 예. 비가 오지 않았어요. 지금 그냥 먹구름만 껴있을 뿐입니다. 예, 상징적으로. 예, 비는 와야 그칩니다. 음. 그런데 그래야 하늘이 개죠. 특검 수사를 제대로 받고 국민의힘이 내란 정당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기 싫으면 사실은 당시 계엄 해제 표결에 반대했다는, 조직적으로 방해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깨끗이 털고 가야 돼요. 예. 계속 방해만 하면, 제대로 수사가 안 되면 국민들은 그 의심을 계속 갖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을 위해서라도 털 건 털고 가야 된다. 만약 정말로 추경호 의원 등 아무런 죄가 없다면 사실은 누명을 벗는 것도 되겠죠. 그래서 저는 물론 뭐 지난해 5월부터 달라 기간은 어느 정도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대신 뭐 국민의힘에서 줄 수 있는 자료만 준다. 이렇게 해서는 제대로 된 수사가 안 되죠. 자, 강찬호 의원님은? 특검이 수사하는 것이 뭐 당연한 것입니다. 또 법원이 영장을 이제 허락해 줬다면 할 수도 있는데 이것은 정당이기 때문에 과거에 민주당의 야당 시절을 보면은 그때 김용 이재명 대통령 최측근 이분이 이제 비리 혐의 때문에 이분이 민주연구원 부원장했죠. 그래서 그때도 마찬가지로 검찰이 민주연구원을 압수수색하려고 했어요. 예. 그 부원장이니까 충분히 그 사유가 되고 명장 그때도 판사가 발부해 줬어요. 그런데 그때 민주당 아주 그냥 강력하게 저항했습니다. 그때 저항하고 해서 나중에 그 24명 의원들이 뭐 고발당하기도 했을 정도입니다. 예. 자, 그러면 그때 왜 그럴까요? 똑같이 지금 판사가 압수수색 수사 발부했어요. 근데 민주당도 마찬가지로 지금 민주당 기구에 지금 이제 압수수색하겠다니까는 그야말로 고발을 당할 정도로 격렬하게 저항하고 저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도 사실 그러니까 이 점에서 할 말이 없고요. 그런 포인트는 이거예요. 둘 다 정당 아닙니까? 자, 정당은 아시다시피 검찰이나 이런 공권력이 들어오면 정당 내에 다른 것, 예를 들어 당원 명부라든가 예. 그밖에 다른 어떤 정당의 내밀한 정보가 함께 그냥 나갈 수 있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도 아마 그런 그때 이유를 댔을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이유를 댔을 것이고 여기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민주당은
지금 현재 국민의힘 비난하기 앞서 그럼 본인들도 명백히 그때 더군다나 지금 김용 이부는 지금 저 뭐냐 수감까지 가했던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하는 게 좋다고 봐요. 저는 그 특검이 그 원내대표실에 대해서 충분히 그 수사할 필요성이 있다면 범인을 분명해야 됩니다. 이거 저 보통 그 TV에 뭐 압수수색 그 장면 나올 때 종이 상자 그거죠. 그게 하나 보면은 그 종이 상자가 뭐냐면 제가 저 현장 검사했던 사람들한테 들어보니까 예. 일단 다 갖고 나온대요. 그냥 닥치는 대로 갖고 나온다.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게 저 그림으로 보면 아 저게 이제 특별히 혐의가 있어 보이는 것들을 갖고 나온다 보다 예. 하는데 그게 아니고 예. 일단 갖고 나온대요. 아. 그런데 이게 딴 것도 아니고 정당이라면 예. 아니 말로 거기 당원 명부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수사하고 관계없는 것이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범위를 명확하게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협의가 필요하다. 예. 일단 뭐 잠깐 말씀드리면 당시에 김용 민주당. 민주원 부원장에 대한 압수수색 반대했죠 당연히. 그리고 나중에 압수수색은 제한적으로 실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 물론 국민의힘에서 반발할 수 있죠. 뭐 어서 옵쇼라고 하진 않겠죠. 당연한 반발이고. 근데 이게 제스처에 그쳐야 된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뭐 그 정도 항의는 할 수 있겠지만 제스처에 그쳐야 되고 말씀하신 대로 제한적으로 다 털어 갖고 나오는 게 아니라 아니면 다 가지고 오더라도 예.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임의제출 방식으로 내겠다라고 하지만 특검은 뭐가 있는 줄 알고 임의제출로 받냐. 일단 가서 우리가 찾아봐야 되는 거다. 그러면 일단 가져가든 아니면 거기서 정말 필요 없는 건 빼고 가져가든 그다음에 특검에서 자료를 볼 때 입회하에 하나씩 필요 없는 건 제거하면 됩니다. 특검이 보관하지 못하도록 똑같은 충분히 얘기. 협의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예. 민주당이 했듯이 제한적으로 분명히 이제 국민의힘도 동의할 수 있는 요거는 혐의와 뭔가 관계가 있으니까 요건 갖고 와 봐 한다면 서로 간에 윈윈할 수 있지 않나 싶어요. 예. 지금 이제 방금 들어온 속보는 결국 임의 제출로 자료를 제공하는 걸로 이 결론이 났다라는 속보가 예. 들어와 있네요. 자, 한동훈 전 대표 지금 이제 특검에서 중요한 어떤 사실관계를 밝혀줄 분으로 참고인으로 좀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특검이 얘기를 했거든요. 자, 그럼 한동훈 전 대표의 결단만 남은 상황인데, 자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 부분은 누구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곽우신 기자, 네. 한동훈 전 대표 나올까요? 근데 한동훈 전 대표가 예. 그러니까 약간 나오고 싶은 마음도 있을 거긴 한데 아, 안 그래도 지금 당에서 입지가 좁은 상황에서 나섰다가는 예. 말 그대로 배신자 프레임을 스스로 강화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 약간 전당대회 이후로 몸을 좀 약간 사리고 있는 와중인데 네. 상당해서 역공을 받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아하. 본인 입장에서 좀 고민이 많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철호 논설위원께서 또 취재하신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그것에 대해서는 뭐 특별히 이 부분은 사실은 결국 한동훈 전 대표의 결단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속까지 들어가서 취재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으나 그게 참 우리 기자들의 한계이고 아쉬움이기도 합니다. 강철호 의원이라면 할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아유 과찬이시고요. 예. 네. 다음 주까지 해보세요. 마음만 받겠습니다. 마음만 받겠고요. 어쨌든 근데 지금 사실은 그 부분이 정말 곽우신 기자 잘 지적했어요. 예. 시점이 묘해요. 시점이 묘한데 뭐 굳이 연결 짓자면 검찰은 특검은 어쨌든 전당대회 남해당 잔치 이때는 조금 이제 그 이제 어떤 수사 수위를 늦췄다가 이제 끝나고 나서 하니까 지금 한 것이다라고 하는데 예. 한 전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당에서의 정치적인 입지 이게 지금 저 당으로 이제 정치적으로 보자면 지금 장당욱 대표가 그 이제 그 핵심 지지층으로부터는 뭐 이제 한동훈 단계 뭐 하여간 이른바 그냥 다 끄집어내라 뭐 이러는데 게시판. 그러나 지금 장동혁 대표 상대적으로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 시점에서 한동훈 대표가 그렇다 전 대표가 이것을 나가게 된다면 이게 장동혁 대표가 나름 신중한 모드를 유지할 수 있는데 또 이게 굉장히 이제 어떤 문제가 될 수가 꼬일 수 있어요. 있다. 요것 때문에 딜레마가 깊어질 것 같습니다. 네. 저는 한 친한 게 인사와 친한데 제가 예, 꼭- 한 명의 한 친한 게 인사 친하다. 예, 그런데 그분이 오전에 물어봤거든요. 안 나갔네요. 그래요? 이게 제일 정확하네. 안 나갔네요. 그리고 지금 왜냐면 국민의힘이 압수수색 받고 당연히 저는 압수수색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당이 어쨌든 특검으로부터 상당히 센 압박을 받고 있는데 거기에 동조하는 모습으로 보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안 나갈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다만 특검에서 알고 싶은 건 12월 3일 밤 그리고 그 위에 무슨 일이 있었냐 등이잖아요. 참고인 조사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본인 책에 썼고 또 KBS 다큐멘터리 인터뷰에서 한 2시간 녹화를 했는데 그렇죠. 상세하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 될 것이다. 근데 만약에 저는 특검이 다시 진실 규명에는 한동훈 전 대표가 협조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물론 정치적으로는 지금 특검에 나가서 참고인이지만 이것저것 일러 바치는 모양새가 되는 거는 정치인이니까 뭐 그런 상황에 약간 애매함은 이해를 하는데 대신 특검이 더 부족한 게 있다. 인터뷰나 책 내용으로는 예. 그러면 서면이든 뭐든 추가로 물어볼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자, 오늘 또 이제 국회 법사위로 가보면 오늘 이제 전체 회의를 갖고 검찰개혁 관련 공청회도 열었고 또 역시나 또 여야가 강하게 부딪힌 그런 장면이 연출이 됐습니다. 이제 영상을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나경원 의원님, 의제를 벗어난 발언은 이따가 하십시오. 신상 발언 시기에. 오선식이나 되시면서 신상 발언과 공청회 관련한 주제를 벗어났다는 걸 구분도 못 하십니까? 의제에 관한 발언을 하겠습니다. 오선식이나가 뭡니까? 오선식이나가. 위원장님 그 발언 취소하십시오. 예, 자 어제는 이제 초선 어디서 초선 이거 여기에다가 오늘 오선인식이나 되시면서 이게 또 화제가 되긴 했습니다. 전해주실까요? 네, 오늘 이제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정부 조직법 개정안의 검찰개혁안의 핵심인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권 분리 그리고 중수청, 공소청 신설 관련 부분 논의가 있었는데요. 법사위 야당 간사로 내정된 나경원 의원은 검찰개혁 법안이라고 하지만 이건 검찰 해체 법안이고 민주당이 의회 독재를 완성한 데 이어 대한민국 일당 독재 국가를 완성하는 길이다라고 꼬집었습니다. 예. 검사 출신 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그동안 검찰이 저질러왔던 지나친 폐악이 있었기 때문에 검찰이 권한을 행사하는 방식이 저래선 안 된다라고 반박했는데요. 윤석열 검찰총장과 윤석열 대통령 당시 검찰이 보였던 모습이 정상적이지 않았다는데 동의할 것이다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예, 자 이런 건데 검찰 쪽 입장에 또 나왔는데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보안 수사는 검찰의 의무다. 사실상 보안 수사 관련해서 명확한 입장을 냈군요. 네, 그러니까 그 전날에 부산에서 개최됐던 제32차 마약류 퇴치 국제협력회의에서 부산 고검지검을 격려 방문한 자리였는데 여기서 검찰개혁 관련 의견을 밝혔다라고 합니다. 예. 적법 절차를 지키면서 보안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은 검찰의 권한이 아니라 의무라고 했는데요. 예. 현재는 현재 상황에서 또 미래에는 미래의 상황에서 국민을 범죄로부터 지키기 위해 우리의 의무를 다하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 자 일단 오늘 법사위 지금 법사위에 기자들이 앞으로 자주 가게 될 것 같은데 자 오늘은 이제 그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나경원 의원이 또 설전이 있었습니다. 예, 사실 오늘 설전만 놓고 보면 그렇게 임팩트가 있는 건 아닌데. 임팩트 없었습니까? 네, 지난 2일 설전이 워낙 거셌기 때문에 아, 오늘도 뭔 일이 있을 거야라고 네. 보는 거죠. 예. 나경원 의원도 그걸 충분히 알고 있고 음. 오늘은 패션에 그때는 짙은 녹색 상하이를 입고 오셨는데 오늘은 빨간색의 스카프까지 해서 예. 패션에 좀 신경을 쓰신 것 같아요. 아, 근데 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법사위가 저렇게 주목을 받게 되는 거는 여당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보아서 꼭 좋은 일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은 뭐 서로 기싸움하는 건데 나경원 의원으로서는 상당히 좋죠. 일단 위원장의 권한이 막강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밀릴 수밖에 없지만 민주당의 강하게 대응하는 모습들이 자꾸 화면에 잡히잖아요. 나경원으로서는 나쁠 게 없는 모습이기 때문에 예. 온 스테이지 무대를 꾸며준 거다. 저도 지금 이 사실 법사위에서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들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사위 뉴스만 나오면 저 두 분의 싸움으로 그냥 일단 보도가 돼요. 저게 덮어버리는 거예요. 저거 사실은 결국 그냥 두 스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셀럽 두 정치인의 또 비슷한 선수의 또 여성에다가 이 두 사람이 싸우는 굉장히 이제 그야말로 어떤 우리 그 한판 승부. 대중들이 보는 어떤 그 스포츠 경기 비슷하게 지금 그렇게 무협지 이런 비슷하게 되는 건데 추나 대전. 추나 대전이라는 이 말 자체가 이게 추나 대전이 아니거든요. 죄송합니다. 지금 아니 그게 아니요. 그게 제가 우리 박영거가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이 법사위에서의 중요한 정책 법안 논쟁이 예. 추나 대전이라는 두 셀럽 정치인의 예. 어떤 그 지명도 경쟁 비슷하게 됐단 말이에요. 이거 자체가 굉장히 비극입니다. 예. 이 비극에는 결국은 가만히 보면 우선 원인으로서 바로 직접 이준석 법사위원장이 예. 국회의원으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을 저질렀기 때문에 우선 이들이 벌어졌고 예. 여기에 다시 국회의장급 추미애 의원이 오면서 또 여기에 또 맞불을 놓으려고 국민의힘이 나경원 의원을 간사로 이제 선임하면서 이런 예. 문제가 생겼어요. 이 자체가 이미 모순인 거고요. 그래서 저 두 분이 또 그러니까 자꾸만 지금 선수 논란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거 정말 굉장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분이 그래서 제발 부탁하는데 네. 일단 저는 일단 간사는 무조건 저 민주당은 나경원 의원이 됐건 누가 됐건 그 국민의힘이 하겠다는 사람 시켜야 돼요. 그거는 당연한 거고요. 그런 다음에 정말 나경원 의원 제압하고 싶으면요. 논리로 제압하면 돼요. 왜 우리가 미는 법안이 맞는지, 왜 국힘 주장이 틀리는지를 예. 논리로 그냥 서로 논쟁하면 저는 민주당이 뭐
뭐 자신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정권도 갖고 있고 좀 그렇게 좀 선의의 싸움을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강찬호 의원 말씀에 동의합니다. 논리로 제압하면 제압당할 겁니다. 이 부분이 이 부분이 또 아주 약간 좀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은데. 좋아요. 자, 곽우신 기자님, 네. 우리 박상태 실장님 이 발언을 해석해 주세요. 아니 그러니까 실제로 사실 간사 선임의 거는 아니 해석은 하지 말아주세요. 먼저 처리를 안 해주는 건 사실 일종의 기싸움인 거잖아요. 기싸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민주당에서도 좀 벼르고 있었던 거고 또 국민의힘에서도 잘 걸렸다 해가지고 좀 다른 식으로 하게 된 건데 결국 이런 식의 감정 싸움 때문에 그거 취재하려고 기자들이 상임위원장 바글바글한 상황인데 그 상태 자체가 진짜로 우리가 논의해야 될 토론들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거 입장에서는 좀 문제인 거죠. 사실 굉장히 민감하게 다뤄야 되는 법안인 건데 이거에 대해서 딱 그냥 큰 구호만 지금 앞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여야가 모두 그냥 자기 기싸움만 하고 있는 게 실제 검찰개혁 이후에 현장에서 느낀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이라든가 개선될 점들이 묻히는 것 같아서 저도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간사 선임 얘기는 제가 그 법사위 관계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춘석 법사위원장이 사실 빠졌잖아요. 법사위에서. 그럼 사보임을 해야 되는데 다른 의원을 넣어야 되는데 민주당에서는 민주당 몫으로 넣겠다. 근데 국민의힘이 반대해서 무소속 의원이 한 명이 법사위에 추가가 됐어요. 네. 그러면 이제 법사위가 9대 7대 2로 이제 무소속이 들어가는 건데 민주당에서 이제 거기에 불만을 품고 일단 그럼 우리도 일단 한번 안 해줘. 약간 이런 국면, 약간 디테일에서 그런 걸 기싸움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뭐 나중엔 될 거라고 봅니다. 결국은 임명될 것이다. 예. 예. 자, 오늘 이제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이제 보안 수사는 검찰의 의무다. 이 입장. 그러니까 이제 오늘 토론회도 아마 진행된 것 같은데, 요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검찰의 조직에 그래도 목소리를 냈다. 목소리를 낼 분들은 저는 이거는 검찰을 미워하는 분들 또 민주당 많죠. 그런데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이제 하는 건 아니라 저는 민생의 차원에서 이것만큼은 봐야 돼요. 저도 지금 실제로 여러 가지 경험, 저도 이제 송사라든가 이런 거 경험을 하게 되면은요. 네. 지금 일단 형사 같은 경우 경찰에 내야 되는데 경찰 가 보면 이만큼 쌓여 있어, 엄청 쌓여 있어요. 사건이? 자, 그러면 공무원의 일 처리가 한계가 있는데 그분들이 우선 이것을 정말 당하고 내는 사람들은 진짜 억장이 무너져서 갑니다. 그런데 이 공무원들 인간인지라 한계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경찰만 가지고 이걸 볼 때 그 상대적으로 소홀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놓칠 수도 있고 수사를. 그래요. 네, 그럼요. 그래서 그냥 이게 기각이 돼 버리면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 가가지고 이의 신청을 해서 검찰이 다시 들여다 봐가지고 이거는 좀 들여다 보셔야 되겠네 하고 경찰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 의존할 데가 단 한 군데밖에 없는데 그게 지금 경찰 인력이 얼마나 됩니까? 그런데 지금 서민들 사기당하고 여러 가지 울고 많아요. 인생사범. 그런데 이런 지금 뭐 드러나 검찰이 이제 문제되는 소위 정치적 사건 검찰이 하는 것 중에 99.8%는 민생일 것이고 0.01%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검찰을 이제 완전히 보안 수사권을 없애버리면 경찰의 차원에서 그냥 끝나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평소에 사기 잘 치고 법기술 좋고 돈 있고 이런 사람들이 평소에 그냥 선량하게 생업 이어가는 사람들 등치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제 억울하니까 경찰을 갖고 가는데 경찰은 수사해주고 싶어도 인력이나 시간의 한계 때문에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검찰의 보안이 필요해요. 이걸 지금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저도 거기엔 동의합니다. 예, 그러니까 검찰을 보면 직접 인지해서 하는 특수수사 분야가 있고 그다음에는 일반 앞서 말한 보안 수사를 하고 또 경찰 수사를 통제해서 기소하는 형사부 쪽이 있잖아요. 지금 검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대부분은 특수수사 부분이에요. 이건 중수청 문제로 가는 거고. 예. 그런데 보안 수사는 사실은 경찰이 보통 민생 사건들 대부분을 수사를 하게 되는데 이게 제대로 되냐? 안 되고 있냐 이거를 사실 통제하는 거예요. 예. 그 보안 수사권은 제가 볼 때는 사실은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입니다. 검찰은 일부 권력자들이 검찰과 연을 맺고 어떤 검찰이 그래서 흔들리거나 또는 공정하지 못하게 수사하는 게 있지만 경찰은 지역 유지들도 다 연결돼 있어요. 검찰은 잘하고 경찰은 못한다는 경찰도 물론 많은 분들이 잘하지만 경찰 중에도 상당히 꽤 권력에 또는 유착돼서 또는 지역 유지와 유착돼서 또는 어떤 자본과 유착돼서 하는 수사가 흔들리는 게 많고 예. 검찰도 물론 있어요. 근데 견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놓치고 있는 게 경찰 수사를 놓치고 있어요. 경찰 수사 저도 경찰 관계자, 검찰 관계자 만나보면 사실은 권력 수사 이런 큰 수사들은 경찰 수사가 제대로 힘을 못 내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권력에 너무 취약해요. 예. 또 다른 지역 유지도 연결될 수가 있고 검찰은 깨끗하네. 검찰도 문제가 있지만 그래서 통제를 서로 견제를 해야 된다는 거죠. 검찰은 공수처가 견제하면 되고 경찰 수사에 대해서 누가 통제할 거냐. 이 대표적인 게 예전에 이제 각각의 꺼내서 수사 지휘권 중에
보안 수사가 있는데 지금 제한적인 보안 수사권이기 때문에 앞서 말한 서민들 수사가 제대로 진척이 안 된다는 얘기가 많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경찰 수사 통제라는 관점에서 봐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 좀 더 활성화돼야 된다고 봅니다. 관련 토론도 내일 저희가 준비하고 있어서 예. 그 얘기를 한번 더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조국혁신당 얘기인데요.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이 당내의 성추행, 괴롭힘 사건과 관련해서 미흡한 피해자 지원, 2차 가해를 비판하면서 탈당을 했군요. 네, 오늘 기자회견이 있었는데요. 강미정 대변인은 검찰개혁이라는 목표가 있었기에 흔들리지 않았지만 그 길 위에서 제가 마주한 건 동지라고 믿었던 이들의 성희롱, 성추행, 괴롭힘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당내 성추행 및 괴롭힘 사건 피해자 중 한 명은 지난달 당을 떠났다라고 했고요. 해당 사건과 관련해 당의 쇄신을 외쳤던 세종시당위원장은 지난 1일 제명됐다라고 했습니다. 예. 함께했던 운영위원 3명도 징계를 받았는데 피해자를 도왔던 조력자는 품위유지 위반이라며 징계를 받고 며칠 전 사직서를 냈다라고도 밝혔습니다. 예. 또 다른 피해자도 지금 이 순간 사직을 준비하고 있다라면서 성비 문제를 여성의 안건을 올렸던 의원실 비서관은 당직자에게 폭행당했고 사건이 검찰에 송치됐다라고도 밝혔는데요. 예. 하지만 소취하를 오히려 종용받고 있다라고 했고 폭넓은 2차 가해가 벌어졌다라면서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조국 정책연구원장에 대해서도 한마디를 했는데요. 수감 기간 당원들이 편지로 소식을 전했고 이 구치소가 나온 뒤에도 피켓으로 문서로 해당 사실을 자세하게 전한 것으로 아는데 예. 조국 전 대표 아직까지 별다른 입장을 듣지 못했다. 그래서 이 침묵도 제가 해석해야 할 메시지라면서 사실상 유감을 밝혔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조국혁신당도 입장을 내는데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네, 혁신당은 사실과 상이한 주장이 제기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라고 했는데요. 일단 문제가 된 세종시당 위원장 징계와 관련해서는 성비위 조력자로 불이익을 받았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이 당내 물리적 폭력 사태와 관련해 소명 절차를 거부하고 윤리위 절차의 부당함만을 강변해서 윤리 규칙에 따라 중징계 의결한 것이다라고 했고요. 또 신고 조력자가 징계를 받았다는 데 대해서도 당사자 동의 없는 녹음을 당한 사람에 의한 징계 요청에 대법원 판례에 의거해 규정과 절차에 따라 감봉 징계를 한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또 외부 조사기구 설치 요구가 한 달 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강 대변인의 주장에 대해서도 괴롭힘 이 건 모두 피해자 측과 협의를 거쳐 외부 기관에 조사를 했고 이 조사 결과를 당은 그대로 수용해서 윤리위와 인사위, 징계 등 인사조치를 만료했다. 즉 할 수 있는 절차는 다 했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예, 자 일단 강미정 대변인의 탈당하면서 이 기자회견 그리고 이어서 조국혁신당도 입장을 내긴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뭐 저는 가장 이 충격적인 것은요. 이 조국 전 대표가 지금은 조국혁신정책위원장인가요? 조국 원장이 수감 기간 동안에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거고 자세히 듣고 그다음에 지금 저 사면돼서 나온 지가 지금 보름이 훨씬 넘고 그 사이에 보니까 상당히 여유가 있어요. 뭐 어디 가서 셀카 찍기도 하고 뭐 음식점 간 것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그런 시간은 있는데 이 문제를 지금 얼마나 해결을 한지 얼마나 이 문제 해결에 시간을 썼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 강 대변인 얘기가 뭡니까? 아무런 입장을 듣지 못했다. 그 침묵도 제가 해석해야 될 메시지다. 이거 님의 침묵입니까? 저는 지금 조국 혁신정책원장께서 지금 당의 혁신을 지금 연구하시는 그 기관장인데 이런 게 당의 혁신인가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큰 문제가 터졌는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어떤 그 침묵을 하면서 그럼 뭡니까? 혹시라도 혹여 지금 이런 거 다 어떻게 하면 가리고 이런 거 변명하고 뭐 그런 걸 지금 연구하는 건가요? 이거 하도 좀 화가 나서 이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저는 이거는 그 조국 원장을 비롯한 이 당 지도부가 속고 대지하고 지금 보니까 강 대변인의 말에 대해서 반박만 하는 메시지만 나오지 일단 이 자체로 지금 공당에서 이런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에 대한 사과는 제대로 했나요? 그런 것들은 없고 지금 강 대변인이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이것이 어떻게 지금 누구보다도 지금 인권과 민주주의를 뭐 앞세우고 뭐 나라를 개혁하겠다는 당이 이게 지금 말이 되는 것입니까? 지금이라도 조국 원장은 우선 사과부터 하고 그리고 이 일에 지금 관련된 가해자들 실명을 공개를 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조국 혁신당에 지금 이 사건을 봐서는 혁신은 전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과거에 잘 못했다. 이것도 반성해야 되지만 오늘 입장이 그래요.
이 강미정 대변인에 대해서 강한 유감을 표한다라고 했잖아요. 이 입장부터가 전적으로 잘못됐어요. 일단 물론 외부 조사기관이 당시에 조사했냐 이 진위 다툼 가지고는 양측의 주장이 다를 수 있다고 이건 사실관계니까 다를 수 있다고 보는데 당시 피해자를 도왔던 분이 최근에 사직서를 냈다라는 건데 이분이 감봉 징계를 받았어요. 예. 징계를 받은 이유는 당시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해서 이 사건 관련돼서 녹음해서 삼자에게 줬다라는 거거든요. 예. 물론 법적으로 형식태가 잘못될 수 있지만 성폭력 피해자를 돕다가 생긴 일이에요. 마치 이거는 박정훈 대령이 어떤 그 대통령 지시에 대해서 정확히 따지면 지시는 아니지만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 반발하는 과정에서 일부 절차의 문제를 가지고 기소했다. 이것과 똑같은 거예요. 예. 내부 고발자에 대해서 징계, 감봉 징계를 하고 이게 어떻게 정의가 돼 있는 당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강한 유감이다. 여기에 대해서 정말 강미정 대변인이 눈물을 머금고 탈당하고 있는데 유감이라는 입장부터 나온 것부터 저는 잘못됐다라고 봅니다. 그저 지금 또 YTN인가 여기서 지금 보도가 나왔는데 이 강미정 대변인이 성추행을 당한 날이 바로 조국 전 대표가 성이 확정된 그날 밤에 노래방 갖고 단합대회하는 과정에서 당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게 정말 제대로 된 당입니까? 자, 우리 곽우신 기자 짧게 말씀 주시고. 조국혁신당이 매번 뭐 정의당의 길을 가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예. 정의당은 당 대표를 제명한 적이 있습니다. 관련해 갖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마이뉴스 곽우신 기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